네, 안녕하세요. 김원기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방송에서 공략했던 종목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월 2일 상호관세를 진행하겠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자, 일단 품목관세는 보류하겠다라고 하는데 품목관세랑 상호관세 관련돼서 좀 내용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품목관세 같은 경우는 수량이나 또는 무게, 중량 뭐 이런 걸로 이제 관세를 먹이는 건데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음료수를 한 병을 미국으로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 음료수 한 병당 뭐 관세를 얼마를 먹인다 또는 음료수 뭐 10병의 무게를 계산했을 때 그 10병 무게당 뭐 얼마씩 관세를 먹인다 이런 게 품목 관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가는 제품들의 품목을 하나하나씩 요목조목 따져가지고 이렇게 관세를 먹이는 게 품목관세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품목관세로 하게 되면 어 진짜 뭐 관세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관세가 비싸게 먹여졌든 싸게 먹여졌든 관세가 무조건적으로 다 잡혀 먹힌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품목관세로 들어가게 되면 디테일한 관세가 들어가는 거라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거나 또는 리스크가 확실히 좀 무트로 올라오게 되는 거고. 자, 상호관세 같은 경우는 조금 내용이 좀 틀립니다. 상호관세 같은 경우는 무역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관세를 좀 먹이겠다라는 거고, 상호관세 같은 경우는 협상의 카드를 항상 열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 국가 간에 미국이랑 특정 국가가 상호 관세로 인해서 우리가 관세를 이만큼 올릴 거니까 뭐 너희도 그만큼 뭐 보복 관세 할 거면 해라. 그럼 우리도 거기에 따른 또 추가적인 보복 관세가 추가될 것이다. 뭐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관세에 대한 정확한 뭐 품목이나 이런 부분도 나오겠지만 구체적으로 관세가 어떤 식으로 먹여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이 좀 떨어져요. 하지만 이 국가 간의 그런 무역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까 다음부터서는 이 품목 관세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상호 관세로 인해서 무역 간의 이런 갈등이 계속적으로 고조가 되다 보면 어쩌다 보면 또 이제 투자 심리도 당연히 또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각 국가별로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는 수출 품목들이 굉장히 대거 줄어들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국가들이 뭐 예를 들면 미국이 선제적으로 우리나라한테 아, 대한민국은 그래도 우리랑 좀 많이 상호 협력을 하고 상호 관세로 인해서 한국도 똑같이 두드러 맞았는데 한국은 끝까지 우리 미국을 지지했구나. 그러면서 이 관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이렇게 느슨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보복성인 그런 관세로 이어지다 보니까 무역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질 것이다. 그러다 보면 또 원자재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리스크로 떠오르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또 부추길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4월 2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부터 관세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 관세가 시작되면 결국엔 지수에 대한 이런 투자 심리는 당연히 이 뭐 투자 심리는 당연히 위축되면서 지수가 당연히 안 좋아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좀 보시면요. 자, 이제 우리가 또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요 공매도입니다. 공매도가 재개되면 국내 증시에 외국인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외국인은 일단은 요 해지성 투자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롱 숏으로 인해서 매수 상승하는 부분에 투자를 하고 또는 하락하는 부분에 똑같이 이렇게 투자를 하는 롱숏 두 가지 포지션을 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많이 합니다. 안전한 투자를 일단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 결국에는 어쨌든 내가 돈을 잃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외국인이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롱숏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 같은 경우는 공매도 금지 1년 반 동안 주가 부양에 대한 효과가 크게 없었기 때문에 공매도를 다시 재개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최근에 코스피 쪽으로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일단 이 부분을 어,
금감원에서도 결국에는 그럼 공매도가 다시 시작돼야 될 것 같다.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점점 줄고 있다. 그러면서 공매도에 대한 이슈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외국인의 매수 비중이 조금씩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외국인들이 좀 많이 유입을 하게 되면 공매도로 인해서 많이 유입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지수 반등을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한 달이면 회복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는 것도 한 달이에요. 근데 한 달이 좀 길 수도 있어요. 한 1, 2주 안에 시장은 이미 다 반영이 돼 버릴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재개하고 나서 1, 2주 동안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뭘 보시면 되냐면요. 저평가 가치주, 저평가 우량 종목들 특히나 보시는 게 좋은데 이런 거 보시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실적, 재무제표를 딱 열어놓고 실적이 우상향 하는데 현재 주가가 점점 빠지고 있고 뭐 BPS라든지 ROE라든지 이런 게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 현재 주가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대부분 소외받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런 종목들, 저평가를 받고 있는 실적 좋은데 지수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애들 위주로 먼저 보시는 게 좋고, 공매도 재개했을 때 타깃이 되는 종목은 일단 대차장고가 급증하는 종목들입니다. 대차장고가 뭡니까? 대차장고는 어떠한 모 기업의 주식을 빌려서 그 주식을 아직 갚지 않은 물량을 대차장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차장고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공매도에 대한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차장고가 높은 기업은 공매도에 대한 타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다. 그런데 대차장고가 높다고 무조건 공매도가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잘 참고하세요. 대차장고 높다고 무조건 얘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주가를 최대한 많이 끌어올린 애들 위주로 좀 보세요. 최근 들어서 뭐 알테오젠이나 뭐 제약바이오들 위주로 뭐 주가를 좀 크게 끌어올렸던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의 세력에 가장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최근에 또 뭐 방산주들도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계속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 예, 공매도에 가장 우선시되는 타겟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이제 무너지면서 지수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서 또 반대로 보면 그렇게 떨어지는 종목에 관심을 안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결국에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다시 포트를 구성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평가 우량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매수 심리를 다시 되받아쳐서 주가를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지수를 또 방어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일단 실적 좋은 애들 일단 먼저 담고요. 공매도에 대한 이런 우려가 좀 적은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고평가 종목들, 제가 이전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시스템이나 뭐 현대로템이나 뭐 이런 뭐 좀 방산 쪽으로 좀 너무 많이 간 애들 있죠. 이런 종목도 뭐 재료 좋고 이슈 좋다고 해서 계속 올라가긴 했지만 어쨌든 얘네들은 공매도의 주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평가되고 있던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포트를 좀 정리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겁니다. 중국에서 보아오 포럼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일단 다보스 포럼이라고 합니다. 그 세계 경제에 관련돼서 이제 다보스 포럼을 이제 아시아판의 다보스 포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아오 포럼이. 근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보아오에서 이제 이 포럼이 열리는데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3월 25일 오늘부터 이제 개막을 해서 28일까지 유지가 되는데 금요일까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다자주의의 논의에 초점을 잡고 미국을 좀 견제하려고 하는 약간 그런 발표들이 나올 거라서, 중국에서 이러한 발표들을 한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죠. 바로 여기 한알령, 예. 지금 중국이 한알령 해제 관련돼서 좀 좋은 이슈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큰손 6호를 잡기 위해서 기대감이 들썩인다. 그래서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추진의 여행 면세업계가 웃고 있다라고 하죠. 자, 어쨌든 중국에서 이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러면 국내로 유입되는 중국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좀 부정적인 거는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뭐 불법적인 그런 행위들도 분명히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그 불법 적인 이런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 대거 인력을 또 동원을 해야 되는 상황들도 나오고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비자 없이 오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주도가 지금 난리라고 합니다. 중국 관광객들로 인해서 도로가 완전 마비가 될 때도 있었고 식당에서도 잦은 싸움이나 목소리 커지는 약간 이런 언성을 높이면서 이렇게 싸워야 되는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 쓸데없이 지금 경찰의 민원 신청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자 면제가 이제 100% 이게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이러한 이슈는 있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만약에 중국의 한알령이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 문화 컨텐츠 관련돼서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문화 컨텐츠라고 하면 대부분 일단은 콘텐츠 테마 업종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 화장품 관련된 거라든지 뭐 국내 의료 브랜드 같은 경우 피부 미용 관련된 거 있죠. 이런 쪽으로도 엄청나게 판매 효과를 높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단체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이제 뭐 면세 쪽에서도 좋겠지만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가는 게 뭐 정관장 그 건강 기능 식품 있죠. 헬스케어 건강식품 이쪽으로도 엄청나게 좀 판매량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KTNG 주가 또 급등도 우리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중국 공식 방문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고 하는데 뭐 일단 이런 부분들 뭐 전체적으로 뭐 어떠한 일들을 했다라고 이렇게 뭐 하자면 뭐 사회적으로 뭐 우리가 굳이 투자에 뭐 크게 관심이 있을 정도 막 그 정도는 아니지만 뭐 사회적으로 뭐 중국과 교류해야 되는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별로 크게 기대는 안 돼요. 하지만 그만큼 지금 한국과 이런 교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게 중국의 입장으로 좀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한알령 관련돼서 5월에 한알령 해제에 대한 이 기대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 정도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자 한중일 요 협력을 좀 우리는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일단 일본은 약간 좀 반신반의해요. 뭐 중국이랑 뭐 그렇게 뭐 해야 되나. 근데 일본 입장에서도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고 중국 입장에서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만 너무 바라보고 있기에는 우리도 관세에다 뭐에다 타겟 뭐 피해가 어마어마하니 지금 한중일 좀 아시아 좀 강대국들끼리 좀 뭔가 좀 으쌰으쌰 해보자 약간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르면 결국에는 또 좋은 또 협력안이 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또 여기에 따른 또 시너지 효과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특히나 중국이나 일본이 가장 또 우리나라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 판매량이 높은 게 또 화장품이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쪽을 좀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얼굴을 맞댄 한중 외교장관 시진핑이 곧 방한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방한한다고 했는데 뭐 큰 뭐 성과도 없었고 그쵸? 자, 그런데 이번에 시진핑이 방한했을 때는 좀 내용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다를 거다. 자, 그리고 한알령 해제에 대해서 이심전심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좋은 지금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왕이 장관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한알령 쪽으로 해서 문화 교류 관련돼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과 중국 간의 문화 교류 복원에 굉장히 좋은 지금 상황이다 정도로만 해석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화장품 관련주를 제가 계속적으로 눈여겨보고 또 특히나 화장품 빼고도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일단 그 좀 잇따라서 좀 계속적으로 좋은 효과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 기대감이 일단 5월까지는 계속 갈 거거든요. 자, 그럼 그 안에는 반드시 지수 반등하면서 상승할 때 추가적인
효과를 좀 누려볼 수가 있다. 특히나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빠져 있어요. 내려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적도 좋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화장품은 당연히 좀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되겠다. 물론 공매도에 대한 이런 우려가 되는 종목들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대차장고나 이런 거 뭐 다 대비 뭐 비교해서 봤을 때는 막 그렇게 크게 리스크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서 제가 코스맥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요거는 중국 쇼폼 드라마 시장 규모, 성장률 보는데 성장률은 점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시장 규모는 점점 커질 것이다. 자, 이게 중국 내에서 나온 거예요. 중국. 그쵸? 그리고 중국 굿즈 시장 관련돼서 일단 중국 굿즈 시장에서는 일단은 키즈, 컨텐츠, 뭐 엔터 이쪽이 가장 많이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이 이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대해 봅시다. 2023년에서 2024년도까지 이렇게 급증했기 때문에 올해도 이렇게 크게 급증을 해서 좀 수혜를 좀 크게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코스맥스를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좀 높게 치솟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있겠지만 어쨌든 화장품 같은 경우는 그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됩니다. 그래서 코스맥스를 일단 관심 종목으로, 일단 코스맥스 지난번에도 공략해서 계속 수익을 유지하고 있었죠. 예, 그래서 일단 좀 더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그래서 공략하는 종목이 클리오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클리오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자, 오늘은 일단 6% 정도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뭐 내일 증시에서는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조정 나와서 바닥에서부터 반등 나오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내려왔다가 반등 한번 세게 칠 때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모아가는 전략을 좀 갖고 가도록 합시다. 클리오라고 해서 일단 시장가로 바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지금 18,000, 19,000원부터 한번 담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공격적으로는 뭐 내일 증시에 뭐 추가적인 하락 나온다라고 하면 19,000원이 딱 적당한 가격이 되겠고요. 만약에 내일 이 증시 여기에서 주가가 뭐 잘 방어하면서 2만원 대 깨지 않고 그대로 다시 양봉으로 올라온다고 하면 현재가에서부터 비중 낮게 들어가시는 거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바닥까지 떨어지는 거를 기다렸다가 이 바닥권 15,790원대가 있죠. 16,000원을 가격 이탈하면 그냥 손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응은 이렇게 하세요. 지금 대응 이렇게 하셔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자, 그 다음 종목 봅시다. 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막아라고 하죠.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4월에 상호 관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터지기 시작했고요. 자,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품목관세는 일단 보류는 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릴게 자동차 쪽을 좀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미국의 생산기지를 보유한 자동차 부품주들 위주로 일단 포트를 좀 구성을 하세요.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고 어떤 종목들이 미국의 생산 거점을 만들지 않고 다른 쪽의 생산 거점을 넓혔는지 이런 거 다 나옵니다.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SL이랑 뭐 서현이와 뭐 이런 종목들인데, 생산 거점 미국에다 좀 하는 애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현대공업이 올라갔어요. 근데 솔직히 현대공업이랑 서현이와랑 엄청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전에도 서현이와에 대한 좀 긍정적으로 제가 분석해 놓은 게 있어서, 아, 서현이와가 우리가 매집해서 갖고 가기엔 조금 더 좋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쨌든 현대공업이 바로 슈팅이 나와버렸어요. 이게 현대차에 대한 이슈가 너무 좋다 보니까 지금 현대공업이 먼저 간 것 같아요. 오늘 MS 오토텍도 조금씩 소폭 상승을 했고, 자, 어쨌든 일단은 뭐 미국 쪽에다가 좀 공급을 하고 있는 SL이랑 뭐 서현이와 미국의 생산 거점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포트를 좀 구성해 놓는 게 일단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포트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미국에다 생산 거점을 만들어 버리고 미국에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됐을 때는 관세에 대한 영향 리스크를 어,
피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리조리 지금 피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쪽으로 지금 이번 공매도 때도 그렇고 어쨌든 좀 자동차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요거죠.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과 지금 GM과 약간 이런 협력을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전에도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차랑 GM이 협력을 하게 됐을 때는 어떤 효과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런 배터리 원자재라든지 철강, 기타 소재 뭐 이런 것들을 공동적으로 조달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인건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고 미국 자체 내에서 생산하게 됐을 때는 이제 관세에 대한 이런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고 GM과 현대차가 리벨링 해가지고 결국에는 같은 GM의 브랜드를 현대차에서 생산하고 현대차의 브랜드를 GM이 생산할 수 있는 약간 그런 효과들도 볼 수가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생산 거점을 좀 많이 두고 있습니다. 11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11개 생산 거점 굉장히 좀 높은 예, 점유율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GM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글로벌 시장에 생산 거점을 많이 두지를 않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나 이런 쪽에 있는 그 관세에 대한 이런 리스크도 발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GM과 현대차가 협력했을 때는 현대차가 갖고 있던 생산 거점, 즉 다른 해외 법인에 대한 이런 생산 부분을 GM이 같이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고 어쨌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관세를 좀 피해가기 위해서는 좀 GM과 협력했을 때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일단 현대차가 지금 조지아주에다가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산하는 거는 전량 다 전기차라고 하죠. 그럼 이제 GM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도 그 공장에서 조지아주에서 같이 생산할 수가 있는 거고 제너럴 모터스가 가지고 있는 생산 거점에서 현대차의 내연기관도 생산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픽업 트럭이랑 밴도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서 판매까지도 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매우 좋죠. 그리고 현대차 이번엔 정의선 회장이 발표했죠. 미 정부에다가 뭐 몇 조죠? 뭐 거의 수십조 원 되는 규모를 어 자금 만들어서 2028년도까지인가요? 이렇게 해서 자금 만들어 가지고 주겠다. 31년도까지였나? 아무튼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자금을 조달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어요. 트럼프가 뭐라고 하냐면 자, 정의선 회장 너 힘든 거 있으면 예, 현대차 어떠한 관세도 낼 필요가 없다. 뭐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생산하는데 무슨 어떠한 허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렵게 여기저기 찾아가지 말고 바로 나한테 당장 와라. 내가 처리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정의선 회장이 이제 예를 들면 트럼프의 수족이 된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 한 31조 원 정도 되는 규모라고 해요. 2028년도까지 31조 원 되는 규모를 투자하겠다. 대미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우리가 이제 관세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게 자동차랑 반도체랑 의약품 뭐 여러 가지 원자재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랑 뭐 제약 뭐 이런 쪽으로 의약품 쪽으로는 좀 리스크가 커지겠지만 자동차 쪽으로는 이제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되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은 당연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트럼프의 효과를 받기 때문에 자동차 쪽, 철강 쪽 이런 쪽은 살짝 좀 보류가 되지 않을까. 철강도 결국에는 알래스카 LNG 사업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철강에 대한 관세를 때리면 우리는 사업 참여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그럼 철강 관련된 거는 우리가 보류해 주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 철강 쪽 다시 한번 가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지금 트럼프의 그 입방아에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관심 종목으로 일단 SL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 SL은 오늘 초반에서도 장초반에 쭉 치고 올라갔다가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어쨌든 기대감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SL 같은 경우는 제너럴 모터스와 현대차 둘 다
거기에서 기아차까지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SL이죠. 그리고 미국의 현지 생산 거점을 만들고 있는 게 또 SL입니다. 네, 수혜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우리가 보시면 또 이제 현대공업도 오늘도 차트 한번 볼게요. 현대공업의 주가가 이렇게 강했어요. 충분히 어제장에서도 공략해 볼 수 있었는데, 어제 공략했어도 오늘 시가부터 이렇게 튀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남지만, 어쨌든 현대공업도 제네시스 뭐 관련된 모델에 좀 납품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의 제네시스 모델이 어마어마하게 팔렸죠. 거기에 따른 수혜 또 동시에 효과 볼 수 있는 게 바로 현대공업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우리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좀 공략했었던 종목 결국에는 무엇이냐? 자, 서현이화입니다. 자, 오늘 서현이화 같은 경우는 좀 9% 넘게 상승했다가 음봉으로 이렇게 저가 좀 보합권으로 이렇게 다시 내려왔어요. 오늘 2%로 상승 마감했는데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어쩌겠습니까? 예, 그만큼 기회는 충분히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현이와 같은 경우는 지난번 제가 2월 달부터 계속 SL이랑 강조 드릴 때부터 계속 매집해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계속 갖고 가시면 됩니다. 예, 서현이와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제 공략했었던 서현이와 이렇게 됐었는데, 오늘 서현이와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못 잡으신 분들은 다시 그 가격으로 내려왔으니까 다시 한번 더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섹터가 지금 좋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현대자동차나 기아차 어떻게 갈 것이냐, 현대차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갈 것이냐, 저는 조금 더 내려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의견을 좀 많이 냈어요. 왜냐면 지금 현대차가 갑자기 미국에다가 대미 투자를 집행한다, 31조 원 이상을 2028년도까지 투자를 집행하겠다라는 얘기를 누가 꺼낼 거 알았나요? 모르죠. 예, 그랬을 때는 뭐 관세든 뭐든 뭐 이런 리스크가 해소됐으니까 현대차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현재 지금 주가 차트를 보시면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봤어요. 근데 현대차가 만약에 그 리스크가 극복되고 패턴으로 전환돼서 23, 24만원대 위로 이제 다시 한번 고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더 추세가 나올 가능성은 있겠죠. 자,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도 현재 동일한 패턴이기 때문에 기아차 같은 경우도 10만원, 11만원, 11만원대죠. 이 위로 올라타면 추가적인 상승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고민, 갸우뚱한 약간 그런 패턴입니다. 자, 삼성전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제가 3월 13일 날에 카페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주가가 조금씩 소폭 상승을 했으나, 어쨌든 삼성전자도 이 반도체에 대한 이런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 문제는 그거예요. HBM 그래서 납품하냐 안 하냐.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에 대한 이 관세를 어떤 식으로 지금 회피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아직 안 나왔어요. 현대차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투자를 하거나 대미 투자를 진행한다거나, 또는 여기에서 뭐 미국의 눈을 피해서 어쨌든 중국 쪽으로 납품을 어떻게 해 보겠다던가, 저 메모리나 디램에 대한 이런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인가, 약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체크해야 될 거는 많으나, 지금 현재 패턴 자체로는 다시 한번 반등 충분히 더 나올 수 있고 7만전자까지는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좀 열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지금 공매도에 지금 타겟팅 될 만한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쵸?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전에 주가 끌어올렸던 거 다 뱉어냈어요. 지금 뱉어내고 조정 나왔잖아요. 공매도가 들어가서 얼마나 뜯어먹겠어요 이거는. 자, 그런데 공매도에 대한 타겟팅이 좀 세다라고 생각되는 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막 이런 애들 있죠. 주가가 30만원대 하다가 갑자기 막 70만원대까지 2배 이상 성장하는 그런 상태에 있죠.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땐 지금 평가가 좀 고평가되어 있다. 뭐 예를 들면 뭐 한화 시스템 뭐 이런 애들, 주가가 2023년도에서부터 2024년도까지 쭉 끌어올렸다가 2024년도 말 2025년도부터 이렇게 주가를 좀 끌어올린 애들 있죠. 공매도 주 타겟팅이에요.
예, 이런 애들이 이제 떨어지겠죠. 조선 같은 경우도 그 수주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미 올랐어요. 한화, 오션 한번 볼게요. 아무리 좋다 좋다 했지만 결국엔 얘네들도 공매도의 그 타겟팅을 반드시 받을 거거든요. 왜냐면 배 한 척 건조해서 그 돈을 다 처리하는데 수년 걸립니다. 예, 뭐 1년 이상 걸립니다. 예, 배 한 척 건조해가지고 거기에 원하는 그 금액대를 우리가 계약한 금액을 돌려받는데 완벽하게 이제 수익으로 해서 실적이 녹아나는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는 게 1년이 넘게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수주 많이 땄고 지금 뭐 트럼프가 조선 쪽으로 많이 수주를 했기 때문에 주가 끌어올렸다. 요건 지금 기대감으로 올린 겁니다. 실적이 반영된 게 아니에요. 실적 반영되려면 한 2, 3년은 걸립니다. 예, 그게 완벽하게 녹아나는 거. 그리고 코로나 당시에 이제 이 조선 쪽들이 좀 뭐가 문제냐면 저가형으로 워낙에 장사가 안 되니까 원래는 한 1억 받아야 되는데 1억 못 받고 한 7천억 또는 6천억 요렇게만 아니 7천만 원, 6천만 원 요렇게만 받는 거예요. 1억 받아야 되는 배값을 건조시켰을 때 1억 넘게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장사가 너무 안 되고 경제적으로 너무 위축되어 있고 힘들다 보니까 아 그러면 우리가 포 떼고 차 떼고 예, 한 6천만 원에 배 한 차 건조해 줄 테니까 우리랑 수주하자 이렇게 해서 받아낸 수주가 아직도 수두룩 빽빽해요. 이게 2027년 28년도에 아마 이 수주가 다 끝날 거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다음 수주 같은 경우는 2000 뭐 한 거의 30년 돼야 여기에 수주가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선 쪽으로는 장기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그 급등에 대한 그 기대감 요걸로 좀 많이 상승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또 거기에서 HD, 현대, 중공업 이런 애들도 지금 대차 잔고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결국에는 주 타겟으로 돼서 주가 조정 나온다. 자, 근데 자,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공매도가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안 좋은 종목이냐? 이게 아니라 되려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한텐 되려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자, 하나오션 좋다 좋다 하는 거 다들 아시죠? 하나오션 좋다 좋다 하는 건 알고 있어요. 자, 공매도로 인해서 3만 원대에서 출발했던 이 주가가 결국에는 뭐 4만 원대, 5만 원대 요 구간까지 내려올 거죠. 내려오면 아싸 오케이 땡큐 하면서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우리에게는 절호의 찬스 같은 날이 오는 겁니다. 무조건 안 좋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공매도를 최대한 좀 많이 받기를 좀 기다리세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 공매도 야 이번에 좀 공격적으로 좀 때려줘라. 우리 지수 무너지는 건 상관없으니까 좀 공격적으로 좀 공매도 좀 때려가지고 내가 좀 싸게 좀 매수할 수 있게끔 도와주라. 차라리 이게 더 낫죠. 예,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줍줍할 수 있는 기회에 절대 놓치지 말고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일단 공매도에 대한 이슈가 없었다라고 했으면 뭐 조선이나 우주항공이나 방산 쪽 계속적으로 지켜보는 거 좋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매도가 좀 빠르게 다시 재개가 됐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낙폭을 보이는 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이런 쪽으로 좀 우리가 많이 폭넓게 투자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한테 궁금하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알래스카 LNG 가스관 프로젝트에서 좀 수혜를 좀 크게 받을 수 있을 만한 대장 종목이 뭐가 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일단은 LNG 선박에 대한 그 본행제 관련돼서 한국카본 이런 종목들 있죠.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예, 이런 종목들 어쨌든 공매도의 주 타겟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종목들도 아무리 돈 잘 벌고 이슈 좋다라고 해도 그래도 그 공매도에 대한 세력들은 반드시 달라붙을 수밖에 없는 아주 매력적인 차트예요. 굉장히 주가도 많이 끌어올렸고 그 다음에 성광밴드 이런 종목도 제가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공매도 이슈 터지니까 이렇게 좀 쭈르륵 무너지는 거거든요. 태광, 자 이런 애들, 자 결국에는 빠집니다. 빠지면 어떻게 돼요? 어쨌든 얘네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사업이 좋을 거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18,000원, 16,000원 막 요런 자리에서 이제 사 모을 기회만 잡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선박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요런 애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알래스카 쪽으로 이제 가스관 사업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휴스틸이나 이런 종목들 있죠. 얘네들 구매들 주 타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시장 선반영하려고 지금 이렇게 주가 빼는 거예요.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다 냅다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던지게 되면 결국엔 뭐 4,000원대, 뭐 4,500원, 막 5,000원 요 가격대 내려오겠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다시 한번 매수할 기회 잡으시면 되고, 세아, 제강, 예, 얘도 보세요. 공매도 이제 한다고 하니까 이제 막 미친 듯이 밀어내요. 세아, 제강, 지주 보세요. 패턴 다 똑같죠? 넥스틸, 휴스틸 똑같습니다. 얘네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일단은 좀 관심 종목에서 좀 배제하고, 충분히 주가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담는 거. 솔직히 저가 무너뜨리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진짜 힘세게 올라갔기 때문에. 예, 투자 심리가 진짜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LNG에 대한 이런 그 수요를 좀 더 높이겠다라고 했던 트럼프의 발표로 인해서 LNG 관련된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카페에도 올려드렸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얘는 왜 제가 긍정적으로 보냐면, 어쨌든 간에 지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좋은데, 지금 LNG 관련돼서 사업을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뭐 많이 따놓은 것도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벌써 LNG 수주를 벌써 다 받아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유가가 막 파도 치고 막 이렇게 한다, 뭐 가스 가격이 막 올라간다, 그러면 이 종목이 일단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어쨌든 주가가 많이 올랐고, 현재 뭐 본다고 하면 한 4만 원대까지는 다시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좀 좋겠다. 장기적도 아니에요. 중장기적으로만. 예, 한 몇 개월 정도는 좀 더 푹 익혀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굉장히 좋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으로 본다면, 뭐 물론 짧게 짧게 단타로 뭐 샀다 팔았다 반복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이런 종목 쳐다보기에는 지금 아직 좋지 않은 시장이 맞죠.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길게 저랑 투자 포인트를 좀 똑같이 이렇게 잡는다라고 하시면, 뭐 어때도 한 3, 4개월 이상은 좀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 잡아놓고 천천히 비중 늘려가시는 전략이 정말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죠. 현금 비중 항상 뭐 저는 한 4, 50% 이상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사 모읍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수익을 냈을 때 수익 금액을 엄청나게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비중 낮게 단타 뭐 100번 중에 한 뭐 6, 70번 냈다고 해도 그 돈 얼마 안 됩니다. 예. 크게 한 방 한 방씩 해야 1년에 농사 짓는 것도 크게 농사 져서 한 번에 수익 창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최근에도 뭐 샘표 뭐 관련돼서도 좀 말씀드리고, KG 케미칼 관련돼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추세선 이탈해버리면 뭐 모르겠지만, 길게 가지고 가신다라고 했을 때 2, 3개월 이상 가지고 가신다라고 하시면 차라리 이런 종목 담아 놓으셔라. 그리고 또 NHN KCP 요거 참, 요 종목도 참 애물단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중국 쪽에서 좀 유커들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종목이 또 다시 한번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량 들어올 때 기회 놓치지 말고 잡아가세요. 이런 거. 그리고 저는 글로벌 텍스프리, 이게 중국 관련된 이슈 나오면 무조건 글로벌 텍스프리부터 보거든요. 자, 일단은 우리 그 한국으로 넘어왔을 때 글로벌 텍스프리로 또 세금 텍스 관련돼서는 글로벌 텍스 프리가 유일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좀 파리올림픽 관련돼서 이 종목 공략했다가 파리올림픽에서 파리 그 사업이 해지되면서 약간 좀 리스크를 좀 가지고 오긴 했지만, 어쨌든 중국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 그때그때마다 계속적으로 주가 반등이 나왔었던, 거래량이 들어왔었던 종목이 바로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자, 이런 종목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일단 화장품 관련돼서 굉장히 좋고, 그리고 자동차 쪽으로는 지금 재료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와 화장품 관련된
특히 인디 브랜드 관련된 요 클리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주가 반등할 때 좀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이렇게 영상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